기원전 119년 무제의 43년간의 끈질긴 흉노 정벌을 견디지 못한 흉노는 결국 막북으로 쫓겨납니다. 중앙렬은 흉노가 단기전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장기전에서는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죠. 결국 경제력과 인구에서 앞선 한나라가 흉노에 사실상 승리합니다. 무제 당시 한나라 인구는 6천만 명 정도였으며 흉노 인구는 15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43년간의 한흉노 전쟁에서 흉노군 사망자는 20만 명 정도였다고 하죠. 즉, 흉노 전체 인구의 14% 정도가 전쟁으로 죽은 겁니다. 이 정도면 흉노는 거의 초토화된 겁니다. 설령 같은 수로 한나라 병사가 죽었다고 해도 한나라 전체 인구 대비 1%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나라의 경제력도 흉노보다 앞섰습니다. 한나라가 흉노에게 60여년간 조공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의 경제 상황은 더 좋아졌습니다. 한무제 초기에는 창고마다 곡식이 남아돌아 썩을 정도였고 동전을 깨었던 끈이 떨어져 바닥에 동전이 흩어져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반면 흉노는 경제적 요충지인 하서주랑과 오르도스를 한나라에 빼앗긴 후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사막과 고원밖에 없었으니까요. 하서주랑은 흉노의 목축지이자 경제적 중심지로 서역과 통하는 비단길의 통로였습니다. 한나라가 이곳을 빼앗고 비단길을 통제하자 흉노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르도스는 흉노의 목축지였으며 전한의 수도인 장안과 후한의 수도인 낙양과 가까워 한나라는 항상 흉노의 위협에 시달려 왔는데 이곳을 차지함으로써 한나라는 국방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면 흉노 입장에서 볼 때 하서주랑과 오르도스는 한나라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흉노가 갖고 있던 하서주랑과 오르도스를 한나라에 빼앗긴 이후 흉노는 경제력과 기병 전력이 약화됩니다. 이렇듯 한흉노 전쟁에서 한나라도 막대한 피해를 받지만 흉노의 피해가 한나라보다 더 커서 흉노의 세력은 크게 약화됩니다. 그 결과 흉노가 분열되어 일부 부족이 한나라의 신하를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무제가 흉노와의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여 흉노는 고비사막 북쪽으로 쫓겨났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흉노는 다시 결집해 한나라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무제는 흉노 정벌에 실패했던 겁니다. 애초에 흉노와 한나라가 국경선이 붙어 있어서 흉노의 약탈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나라는 흉노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흉노를 고비사막 북쪽인 막북으로 밀어내는 것에는 성공하죠. 이후 흉노가 한나라를 약탈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있는 고비사막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흉노는 멀어진 거리로 인해 한나라 약탈도 어려워졌고 힘만 들고 별로 남는 것도 없게 됩니다. 흉노는 한나라를 약탈해서 서로 나누는 등의 이해관계가 있어야 부족들이 단합하는데 고비사막으로 가로막혀 있어 흉노가 한나라를 약탈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없어졌습니다. 결국 흉노는 내부 갈등과 한나라의 계략으로 후한 말 동서남북으로 분열하게 되죠. 전한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1대 고조, 2대 해제, 3대 소제, 4대 소제, 한자가 틀립니다. 5대 문제, 6대 경제, 7대 무제, 8대 소제, 한자가 틀립니다. 9대 선제, 10대 원제, 11대 성제, 12대 애제, 13대 평제.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고 후한에 멸망당하죠. 흉노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1대 두만, 2대 묵특, 3대 노상, 4대 군신, 5대 이치사, 6대 오유, 7대 아, 8대 구리호, 9대 차제후, 10대 호록고, 11대 호연제, 12대 허력원거, 13대 악연구제, 14대 호하냐. 호하냐 선우 때 남흉노와 북흉노로 분열되죠. 흉노의 선우는 연제씨 가문에서 선출했습니다. 선우가 죽으면 장남이 계승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아들이 없거나 자식이 없을 경우 몽골의 쿠릴타이어와 같은 대인회의에서 후계자를 결정했습니다. 9대 차제후 선우는 임종 직전 장남인 자연왕에게
선후 자리를 물려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장남 좌현왕은 몸이 아파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인회의에서는 차남을 선후로 선출하자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차남은 마땅히 장남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선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대신들도 이에 동의해서 장남을 10대 호로코 선후로 옹립합니다. 호로코 선후는 동생에게 자신이 죽으면 선후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좌현왕에 책봉합니다. 몇 년 후 동생 좌현왕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러자 호로코 선후는 동생이 죽었으니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들을 좌현왕에 책봉하고 동생의 아들 선현탄을 서열이 낮은 일추광에 책봉합니다. 그런데 호로코 선후는 임종 직전 좌현왕이 어려서 선후가 될 수 없으니 동생 우공려 왕에게 선후를 물려주어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하지만 호로코 선후가 죽자 전거연지는 아들 좌공려 왕이 선후가 되게 하기 위해 호로코 선후의 유언을 비밀로 합니다. 그래서 좌공려 왕이 11대 호연제 선후가 되죠. 마침내 호로코 선후의 유언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러자 좌현왕, 일추광, 우공려 왕은 선후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죠. 호연제 선후가 17년 만에 죽고 호로코 선후의 아들인 좌현왕이 12대 허려건거 선후가 됩니다. 그는 자신을 선후가 되지 못하게 한 전거연지를 폐위시킵니다. 그런데 허려건거 선후는 후계자를 정하지 못한 채 갑자기 죽습니다. 대인회의가 완전히 소집되기도 전에 전거연지는 재빨리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우현왕 도기당을 선후에 옹립합니다. 13대 악연구제 선후죠. 뒤늦게 도착한 지방의 왕들은 악연구제 선후가 불법적으로 선후를 빼앗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추광 선현탄은 선후를 포기하고 한나라에 투항합니다. 그러자 악연구제 선후는 선현탄의 두 동생을 죽이죠. 분노한 선현탄의 누이의 남편인 오선막은 흉노 동부의 여러 왕들과 연합해 사위 개후산을 호한야 선으로 옹립합니다. 민심은 호한야 선후 편으로 기울고 믿었던 동생 우현왕마저 호한야 선후를 지지하자 세력이 없어진 악연구제 선후는 자살합니다. 마침내 호한야 선후가 14대 선후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호한야 선후는 제대로 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했죠. 호걸왕은 스스로 호걸 선후라 칭하며 반란을 일으켰고 선현왕의 형인 우우권왕도 스스로 거리 선후라 칭했습니다. 호한야의 호위 장군인 오자도이도 스스로 오자선후라 칭했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56년 흉노에는 5명의 선후가 생겨났습니다. 이 중 호한야 선후가 가장 정통성이 있어서 민심은 호한야 선후 편이었어요. 4명의 선후가 호한야 선후와 대결했지만 결국 모두 패하고 맙니다. 호한야 선후가 흉노의 유일한 선후가 된 거죠. 하지만 호한야 선후는 재위 기간 내내 내분을 겪습니다. 호한야 선후의 형 호도호사가 동쪽 땅을 차지하고는 질지선후라 칭하며 독립합니다. 도기선후의 사촌인 휴순왕이 서쪽을 차지하고 윤진선후라 칭했지만 질지선후에 패합니다. 도기선후의 동생이 서쪽을 차지하는 이리목선후라고 칭했지만 역시 질지선후에 패하죠. 기원전 48년 마침내 호한야 선후와 질지선후 두 형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58년 흉노는 동서로 분열됩니다. 호한야 선후의 나라를 동흉노, 질지선후의 나라를 서흉노라 부릅니다. 1차 흉노 분열이죠. 질지선후는 호한야 선후보다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질지선후는 호한야 선후가 머물던 수도를 함락합니다. 동흉노의 호한야 선후는 남쪽으로 쫓겨나 한나라와 동맹을 맺고 서흉노의 질지선후에 맞섭니다. 호한야 선후는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에 동맹국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호한야 선후는 대인회의를 소집합니다. 대신들의 창반 양론이 격렬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호한야 선후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질지선후에게 정복당하는 것보다는 한나라의 도움을 받아 현재의 세력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한나라와의 동맹을 추진합니다. 그동안
흉노는 한 무제와의 전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무제의 흉노 정벌 후 흉노는 한나라와 전쟁으로 인한 물자 부족과 장기간의 내전으로 부족 간 분열과 갈등에 시달려야 했죠. 호안야 선우는 흉노의 내란을 잘 극복하고 점차 국력을 회복했습니다. 호안야 선우는 흉노의 재건을 위해서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나라와 화해할 것을 결심합니다. 기원전 53년 호안야 선우가 한나라의 아들을 보내 입조하자 질지 선우도 한나라의 아들을 보내 입조합니다. 호안야 선우와 질지 선우가 한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나라와 손을 잡는 사람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이 급해진 호안야 선우는 자신이 직접 한나라 황제를 찾아가 입조하기로 합니다. 기원전 51년 호안야 선우가 흉노 선우 중 최초로 한나라 10대 선제를 입조해 한나라의 신하가 될 것을 맹세하자 선제는 호안야 선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호안야 선우는 한 선제의 지원 약속에 대한 보답으로 지금의 내몽골 바우토우시를 수도로 삼고 한나라의 북쪽 변방을 지켜줍니다. 이로써 북방 기마민족으로서는 최초로 한족에 복속하게 됩니다. 한편 서흉노의 질지 선우도 한나라와 화친하고자 했으나 한나라가 거절하여 실패합니다. 이렇게 한나라는 가까운 동흉노와는 화친 관계를 맺은 반면 멀리 떨어진 서흉노와는 계속 적대 관계를 유지하죠. 기원전 49년 한나라와 동흉노의 동맹의 위기를 느낀 질지 선우는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질지 선우는 서쪽의 견곤과 북쪽의 정령을 정복하고 오손의 땅도 일부 빼앗습니다. 견곤을 수도로 삼아요. 오손은 한나라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한나라는 사신과 협의하라며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질지 선우가 한나라 사신을 죽여버리죠. 질지는 한나라가 쳐들어올까 두려워서 서쪽의 강거로 이주할 것을 강거 왕에게 요청합니다. 오손과 파르티아 사이에 위치했지만 군사력이 약했던 강거는 질지 선우가 흉노 군사를 이끌고 와주길 바랬습니다. 기원전 44년 질지 선우와 흉노 군사는 강거에 도착합니다. 출발할 때는 3만 명이었지만 도착할 때는 추운 날씨에 대부분 얼어 죽고 3,000명만 남았습니다. 강거 왕은 기뻐하며 질지 선우에게 탈라스강 주변 땅을 주어 살도록 합니다. 또한 서로의 딸을 주며 혼인 동맹도 맺습니다. 그러나 점차 질지 선우는 교만해집니다. 강거 왕이 대우를 안 해준다며 부인인 강거 공주를 죽입니다. 항의하는 강거 사람들도 죽이고요. 그 뒤 질지 선우는 강거 왕의 공격에 대비해 탈라스 강가에 질지성을 쌓았습니다. 질지 선우는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력을 키웁니다. 동흉노와 동맹국 한나라는 대책을 세웁니다. 기원전 36년 한나라는 질지성을 공격합니다. 바로 질지 전투입니다. 서흉노의 질지 선우는 한나라의 공격으로 죽고 서흉노는 멸망합니다.